나경원이 얼마나 위험한 정치인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 사실상 자백을 했는데 이런 자를 아직도 수사조차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나경원이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통일교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인지와 별개로 정치가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는 사실관계 앞에서 도망가면 끝입니다. 특히 질문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정책 판단을 묻는 것도 아니며 가치관 논쟁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예 아니오로 끝나는 확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이 질문을 받자 어이가 없다, 더 할 말이 없다, 더는 말씀 안 드리겠다로 밀어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신중한 게 아니라는 건 나경원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신중함이라는 단어는 설명을 늦추는데 쓰는 말이지 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는데 쓰는 말이 아닙니다. 공적 의혹 앞에서 예 아니오를 회피하는 순간 그 침묵은 해명이 아니라 메시지가 됩니다. 묻지 말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더 문제는 이번 건은 풍문만으로 굴러가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권진법사 전성배 재판에서 2022년 대선 직전 나경원과 통일교 관계자의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고 거기에는 나경원 육성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통일교에서 초청해서 오신 거잖아요. 통일교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 제가 가급적이면 일정을 가운데서 어레인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제3의 장소 우리 당사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 같은 표현이 실제로 공개됐습니다. 이 대목은 해명의 여지가 넓습니다. 정치인이라면 후보 일정과 행사 리스크를 조율할 수 있고 외부 단체가 관여한 행사에서 동선과 장소를 조정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더더욱 말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로 끝낼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떤 이유로 조율했는지, 당시 어떤 역할이었는지, 통일교 측과의 관계가 어디까지였는지, 통화가 어떤 맥락이었는지 최소한의 사실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이 녹음이 공개된 뒤에도 설명 대신 질문 자체를 차단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그리고 회피는 의혹을 증폭시킵니다. 나경원이 내놓는 프레임도 문제를 더 키웁니다. 나경원 측은 통일교 관련 보도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정권 하명특검 특정 정치 편향 언론의 거짓 여론조작 저급한 물타기 정치공작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거창한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녹음이 공개된 통화는 무엇이었느냐, 천정궁은 갔느냐 안 갔느냐 같다면, 왜 갔느냐 가지 않았다면, 왜 그걸 간단히 부인하지 못하느냐입니다. 프레임을 아무리 세게 던져도 녹음 속 목소리의 주인이 나경원이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치 공작을 말하려면 먼저 그 녹음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설명은 없고 경고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될수록 덮으려 한다는 인상만 굳어집니다. 여기서 나경원의 대응은 더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측은 금품수수 의혹자들 언급 시 나경원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요청까지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적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끝내는 겁니다. 이름이 붙는 게 억울하면 사실관계를 내놓고 다투면 됩니다. 반박 자료를 내고 일정과 동선을 공개하고 통화의 취지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결론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언급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순간 그건 해명이라기보다 여론차단 시도처럼 읽힙니다. 더구나 나경원은 스스로 당당하면 수사에 응하라는 말을 다른 사안에서는 남발해온 쪽 아닙니까? 본인 차례가 되자 언급하지 말라로 돌변하면 국민은 그 모순을 먼저 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정궁 관련 답변은 왜 얼버무리느냐 당당하면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응하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정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쟁인지 아닌지는 나경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경원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지금처럼 예 아니오를 피하고
더 말 안 하겠다로 닫아버리고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부터 꺼내들고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그 순간부터 이 사안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책임 회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국민은 누가 누구를 공격했는지 보다 누가 질문을 피했는지부터 기억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건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해서 나경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통일교가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 접촉을 시도했다면 그 접촉이 현실 정치에서 어떤 경로로 작동했는지 더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건 너희도 했잖아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그렇다면 더더욱 모두가 투명해야 한다로 가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나경원처럼 육성이 공개된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국민이 보는 건 접촉 시도라는 추상적 진술이 아니라 나경원이 통일교 관계자와 일정과 장소를 논의하는 녹음이라는 구체적 물증입니다. 물증이 있는데도 물타기다로 끝내는 건 사실상 국민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나경원이 반복해온 정치 방식의 핵심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은 악의로 규정하고 답변은 정치 공작으로 퉁치고 비판은 편향 언론으로 몰고 그 과정에 법적 위협을 얹어 입을 닫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역풍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설명할 때만 정당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거부하는 권력은 그 순간부터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어떤 말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경원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통일교 의혹의 사실관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나든 나경원의 태도 자체가 이미 정치적 손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사위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경원은 통일교 의혹이 제기되고 천정궁 방문 여부 질문을 피하고 통화 녹음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법사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말 그대로 국가의 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법과 제도를 다루는 곳입니다. 수사와 기소재판 권력기관 통제와 직결되는 법을 다루는 자리에서 본인이 수사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거부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서 정의와 법치를 말하겠다는 건 모순입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건 유죄 선고가 아닙니다. 이에 충돌을 피하라는 상식입니다. 정치인이 상식을 거부하면 그 정치인은 이미 그 자리의 자격을 스스로 깎아먹는 겁니다. 나경원이 정말 억울하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자리를 비우고 수사에 협조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억울하다가 말이 됩니다. 지금처럼 자리는 지키고 질문은 맞고 언론은 고소하겠다고 하고 이름은 빼달라고 하면 억울함이 아니라 특권처럼 보입니다. 나경원이 나경원에게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덮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대목도 위험합니다. 수사는 단계가 있고 조치는 속도가 다르고 사건은 증거 정리와 진술 확보에 따라 진도가 나갑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특검 수사보고서에 천정궁에 방문했으나 금품수수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고 그걸 둘러싼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왜 나를 놔뒀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수사기관의 속도를 근거로 면죄부를 요구하는 순간 그 정치인은 자신이 비판해온 특권 논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꼴이 됩니다. 나경원은 지금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묻는 질문을 국민의 잘못으로 돌리려 합니다. 묻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는 태도는 질문하는 시민을 비웃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더 거칠게 말하면 국민을 바보로 보는 정치의 전형입니다. 국민은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나경원 비판의 초점은 결국 여기로 모입니다. 의혹의 결론을 미리 단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정치인이 의혹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그 자체가 정치의 품격이자 민주주의의 건강지표라는 얘기입니다. 나경원은 지금까지 남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관대한 정치의 전형을 너무 오래 반복해왔고 이번에는 그 습관이 녹음이라는 형태로 더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나경원은 이미 선택지 모두를 잃었습니다.
남은 건 수사뿐이고 국민은 그 특권을 더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